청주 내곡초에 간다.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 뭐요? 이거 한 80. 학교와 더불어 살아가는 나무와 풀과 곤충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저마다 이름이 있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본다. 나무와 풀과 곤충 친구들도 우리에게 말을 한다. 만나서 반가워. 풀꽃들의 이름을 부르고 자연을 발견하다 보면 내 마음이 환해진다. 산수유는 청주 내곡초에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이다. 산수유는 무려 20에서 30개나 되는 작고 둥근 노란 꽃송이가 하나의 꽃뭉치를 이루고 있다. 산수유는 이른 봄에 꽃이 피는 다른 나무들처럼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중에 나온다. 산수유 꽃은 크기가 작지만 암술과 수술이 한 나무에 모두 있다. 향기가 별로 없는 대신 꽃색이 선명하여 꽃가루 바지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토종민들레에 비해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꽃송이를 받치고 있는 꽃사계 잎들이 아래로 굽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어린 잎은 식용, 뿌리는 약으로 사용한다. 양민들레, 들민들레라고도 하며 봄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관찰할 수 있다. 조팝나무는 봄 햇살이 잘 드는 곳이면 어디서든 잘 자란다. 예전 먹을 것이 귀할 때 하얀 조팝나무 꽃잎 사이에 노랗게 찍혀있는 뽕 무더기를 보고 하얀 쌀밥에 노란 조를 섞은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조밥조밥 하다가 조팝나무로 부르게 되었다. 조팝나무는 그 종류가 150여 가지나 있다. 조팝나무는 통증을 없애고 해열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약으로 만들어 쓰기도 한다. 조팝나무의 꽃은 족살처럼 작다. 그래서 곤충들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작은 꽃 4송이에서 6송이를 한데 모은다. 마치 우산 모양의 큰 꽃처럼 보인다. 개나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꽃이다. 가지를 꺾어서 땅에 묻어놓기만 해도 뿌리가 잘 나와 우리나라 곳곳에 심어져 있다. 가끔 봄이 아닌 계절에도 꽃을 피우는데 그건 날씨가 춥다가 잠깐 따뜻해지면 겨울이 다 간 줄 알고 피우기 때문이다. 벚나무는 한꺼번에 많은 꽃을 피우기 때문에 6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 동시에 많은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은 벌과 나비를 독차지하기 위함이다. 한꺼번에 피어 있으면 조금이라도 쉽게 꽃가루 바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벚나무는 꽃도 아름답지만
나뭇결이 곱고 단단하다. 팔만대장경의 60% 이상이 바로 3번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우리가 먹는 수수가 달리듯 꽃이 달렸다고 하여 수수꽃달이라고 한다. 꽃도 이쁘지만 향기가 진하고 아름다워 더 유명해진 꽃이다. 향기가 좋아 정향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 추위와 공해, 병충해에도 강해서 정원이나 공원에도 많이 심는다. 이 꽃은 또 다른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다. 바로 라일락이다. 물론 라일락은 여러 종류가 있어서 수수꽃다리와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다. 우리나라 수수꽃다리는 라일락에 비해 크기가 작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교배하고 개량하여 라일락과 구분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통틀어서 라일락이라 부른다. 2월에 탄생화로 대표적인 봄나물 중 하나이다. 개심초, 청명초, 달력풀이란 별명을 지니고 있는 냉이는 잎사귀가 크고 뿌리는 작고 가는 황새냉이와 잎사귀가 작으면서 크고 두꺼운 뿌리를 지닌 참냉이로 나누기도 한다. 줄기와 뿌리를 다려서 차가 시듯하면 눈이 맑아지고 눈병을 미연에 방지하기도 하며 단맛이 있어 몸이 허약한 사람이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체질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인삼보다 더 몸에 좋다는 겨울을 이겨낸 봄냉이, 황새냉이의 꽃말은 그대에게 바칩니다 이다. 여기 가서 꽃들이 줄기에 닥지닥지 붙어나서 꽃다지라고 한다. 보송보송한 털이 많아 추운 이른 봄에도 꽃을 피울 수 있다. 냉이처럼 나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며 몸에 좋은 성분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나물로 먹을 때는 꽃이 코딱지처럼 작다고 하여 코딱지 나물이라 불리기도 한다. 네덜란드의 국화이기도 하며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는 꽃이지만 이쁘지? 사실 원산지는 터키로 오늘날에도 터키의 국화로도 남아있다. 백합목 식물이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에겐 맹독으로 작용하므로 절대 주지 말아야 한다. 튤립은 가을에 구근을 심어서 추운 겨울을 땅속에서 보내야만 따뜻한 봄이 찾아왔을 때 예쁜 꽃이 나온다. 요즘에는 대부분 저온 처리가 된 튤립 구근을 이용해 심고 관리하기 때문에 이른 봄에 심어도 꽃이 피기는 하지만 멋진 튤립이 되기는 힘들다고 한다. 높이가 4m까지 자라며 4에서 5월에 피는 꽃들은 가지 전체를 덮을 정도다. 애기사과는 6월 초부터 가을까지 달리며 맛이 좋다. 나무가 크게 자라지 않아 정원수 분재용이나 분화용으로도 재배가 가능하다. 열매가 작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일의 용도보다는 잼,
생식, 주스, 효소 등으로 활용된다. 제비꽃을 정면에서 봤을 때 날아가는 제비가 떠오르고 제비가 나타나는 봄에 핀다고 제비꽃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꽃 두 개를 서로 걸어 누가 더 오래 버티나 내기를 해서 씨름꽃이라고도 불렸다. 햇빛 안 좋고 그네도 그래요. 제비꽃의 꿀주머니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던 오랑캐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오랑캐꽃이라 불리기도 한다. 열매가 색깔내로 벌어지면 나오는 작은 씨앗에 개미가 좋아하는 먹이가 붙어 있어서 개미들이 그걸 먹고 씨앗을 퍼뜨려준다. 꽃잎은 5개로 안쪽에 털이 있으며 맨 아래에 있는 꽃잎 뒤쪽으로 길쭉하게 튀어나온 꿀주머니가 있다. 곤충들은 이 꿀주머니에 있는 꿀을 먹으러 왔다가 꽃가루를 옮겨준다. 뿌리에서 나오는 여러 개의 잎은 길쭉한 세모 모양이며 아래쪽으로 흘러 입자로 윗부분에서 날개처럼 되는 것이 특징이다. 꽃은 꽃대 끝에 한 개씩 달린다. 꿀샘주머니 길이는 아래쪽 꽃잎 길이의 3분의 1쯤이며 끝이 둥글다. 수술은 5개이며 수술대와 꽃밥은 각각 씨방과 암술대를 바짝 감싼다. 우리나라에 있는 제비꽃 종류는 60여 가지가 넘을 정도로 많으며 전국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꽃이다. 꽃이 노란색이고 줄기가 곱게 서며 쓴맛이 난다고 하여 노랑선 쓴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다. 노랑선 쓴박이는 한 송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개의 작은 꽃이 모여있는 것이다. 벌과 나비 같은 곤충들에게 더 잘 보이려는 국화과 꽃들의 전략이다. 광대나물은 화려하게 분장한 광대와 닮은 꽃을 피우는 나물이라고 해서 이름이 지어졌다. 겨울을 이겨낸 잎과 줄기는 나물이나 국으로 끓여 먹으면 맛있다고 한다. 민들레. 긴 대롱처럼 생긴 꽃의 끝은 입술 모양으로 갈라져 있고 그 위에 진분홍색의 점은 누구 하율이랑 꽃가루를 가냐? 옮겨주는 하율이랑 안척 안 하기로 곤충을 했잖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다. 한편 자주광대나물은 광대나물에 비해 꽃이 더 작고 줄기 윗부분의 잎이 자주색이다. 한 장소에서 광대나물과 자주광대나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조그만한 사과 열매가 달려서 과일로서는 쓸모가 약하지만 꽃이 아름다워 정원수로 인기가 높다. 산사라고도 한다. 아시아와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이다. 흔히 심는 사과 나무보다는 딱딱하고 훨씬 작으며 가시도 더 많다.
맛은 시큼하지만 색깔이 선명하고 적당한 단맛도 가지고 있어. 젤리, 통조림, 사과차, 사과주로 만들어 먹었다. 봄이 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준다고 봄까치 꽃이라고 부른다. 추위가 가시지 않은 이른 봄부터 하늘색 꽃을 피운다. 어린 수는 먹거나 꿀을 얻기 위해 벌을 먹이로 쓴다.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며 나물로 먹고 꽃을 말려 꽃차로도 마신다. 선 봄까치꽃은 약간 옆으로 누워 자라는 봄까치꽃에 비해 똑바로 서서 자라며 꽃의 크기가 더욱 작다. 꽃이 피기 전에 꽃들이 돌돌 말려 있어서 꽃마리로 불리다가 꽃마리가 되었다. 유심히 보지 않으면 꽃이 피었는지도 모르고 지나칠 정도로 작은 꽃이다. 잔냉이라고도 하고 꽃마리, 꽃다지라고도 한다. 꽃이 매우 작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보거나 우패라는 확대경으로 보아야 한다. 꽃말이 꽃의 잎과 줄기를 비비면 오이 냄새가 난다. 열매 또한 무척 작다. 봄맞이꽃은 이름 그대로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보추나이다. 그래서 꽃말도 봄의 속삭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들녘과 논두렁, 밭두렁, 제방 등이 적당히 습기가 있는 양지 바른 곳에서 자라는 야생화이다. 매화꽃을 닮았으나 꽃이 작다고 해서 점지매라고도 부른다. 멀리서 보기에 잔디 같지만 아름다운 꽃이 피기 때문에 꽃잔디라고 한다. 꽃이 페랭이꽃과 비슷하고 지면으로 퍼지기 때문에 지면 페랭이꽃이라고 한다. 북아메리카를 원산지로 하는 여러 해살이 통로 화단이나 공원의 넓은 공터에 주로 심는다. 꽃잔디는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땅이 얼기 전인 11월까지 파종하면 월동을 거쳐 이듬해 봄에 꽃을 피울 수 있다. 한라산, 지리산 등지에서는 고지대에도 분포한다. 진달래와 비슷하며 진달래에 비해서 꽃은 더욱 크다. 잎은 점액 성분이 있어서 만지면 끈적거리고 잎 양면에 갈색 털이 많으므로 구분된다. 물가에 흔히 자라기 때문에 물철쭉, 수달래라고도 부른다.
한반도 한경도를 제외한 전국에 자생하며 일본에도 분포하고 있다. 노란색 꽃이 피며 종자는 기름으로 많이 쓰인다. 꽃봉오리가 맺히기 전 여린 잎은 쌈채소, 국, 무침, 겉절이 등으로 쓰인다. 서양산 사나무는 격분홍산 사나무, 홍화산 사나무 등으로 불린다. 귀신으로부터 집을 지킨다는 주술적 의미로 가정집에 울타리 나무로 많이 심었다. 축복의 뜻을 담아 신부의 화관으로도 쓰이기도 했다. 열매는 가을에 화채를 만들어 먹거나 날 것으로 먹으며 술을 빚어 마시기도 한다. 당나라 시절 양귀비의 소화장애를 고쳤다는 나무가 바로 이 나무이다. 고양이가 배가 아플 때 뜯어 먹는다고 해서 고양이밥으로 불리다가 괜히 밥이 되었다. 괭이밥의 잎을 먹으면 신맛이 나서 시금초로 불리기도 하였다. 신맛이 나는 물질 때문에 괭이밥의 잎으로 거울이나 동전을 닦으면 반짝반짝해진다. 낮에 햇빛이 있을 때면 잎을 쫙 펴고 있다가 밤에 햇빛이 사라지면 잎을 오므리고 잠을 잔다. 괭이밥은 전체에 털이 있고 줄기가 아래에서 많이 갈라지며 땅 위를 기듯이 자란다. 열매가 다 익으면 껍질이 터지면서 씨앗이 튕겨 날아간다. 괭이밥은 종기, 몸, 버짐 등이 생기거나 타박상, 화상을 입었을 때 찧어서 상처에 바르는 약으로도 쓰였다. 겨울 동안 땅에 붙어 자라는 잎은 물의 삶아 쓴맛을 없애고 나물로 먹는다. 지친개꽃은 연한 보랏빛으로 여러 개의 술 모양의 꽃들이 한데 모여있다. 마치 실타래를 놓아놓은 듯 보슬보슬한 느낌이다. 예전에는 봄이 되면 지친개의 어린 잎을 나물로 먹었다. 어린 잎을 캐서 하루 종일 담가 두어 쓴맛을 뺀 다음 나물로 무쳐 먹었다. 지친개의 잎과 뿌리는 찧어서 상처 난 곳에 바르기도 했다. 지친개는 뿌리가 유난히 길다. 겨울을 나기 위해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다. 고들빼기의 뿌리를 생으로 먹으면 엄청 써서 아주 쓴 뿌리라는 뜻인 고돌이 변해서 고들빼기가 되었다. 고들빼기와 노랑선 쓴박이, 꼬리빼기까지 생김새가 매우 유사하여 구별하기 쉽지 않다. 충분히 주고 기르면서 꽃이 피기 시작할 때부터는 토마토를 잘 관찰해야 한다. 세 번째 꽃이 피면 더 이상 피가 자라지 않게 순을 잘라주어야 한다. 열매가 너무 많이 달리면
모두 튼튼하게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옆으로 나오는 싹도 잘라내야 하고 꽃이 너무 많이 나오면 꽃도 따주어야 한다. 가지는 삼국시대부터 식품으로 먹던 오래된 먹거리다. 인도를 통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졌다고 한다. 가지의 줄기와 잎을 삶은 물은 동상에 걸리거나 손발이 텄을 때 담그면 좋다고 한다.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려 땀띠가 잘 나게 마련인데 가지를 잘라 문지르면 가라앉는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일본 원산이며 일본 말 발돌이라고도 부른다. 나무 껍질은 회갈색이며 줄기의 속이 비어있어 빈돌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만첩은 겹겹이 둘러싸인 것을 의미한다. 어린 가지에는 털이 나 있으며 오래된 가지에 나무 껍질은 벗겨진다. 만첩 빈돌이의 열매는 피부와 몸속에 열을 내리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하며 구역질을 없애준다고 알려져 있다. 산딸나무의 진짜 꽃은 하얀 부분 안쪽에 작은 공처럼 도단한 부분이고 꽃잎처럼 보이는 하얀 부분은 호, 즉 변형된 잎이다. 가운데에 20에서 30개의 작은 꽃들이 모여 공 모양을 이루고 있다. 산딸나무는 작은 꽃을 피우는 대신 꽃사계 잎을 크게 만들어서 곤충을 불러 모으기 위함이다. 줄기는 단단하고 무늬가 좋아서 조각이나 악기를 만들 때 쓰인다. 산딸나무는 열매가 산에 나는 딸기처럼 보여서 산딸나무라고 이름 지어졌다. 빨갛게 익은 열매는 달콤해서 많이 따먹기도 한다. 중국에서 처음 재배된 것으로 추측된다. 꽃은 메밀꽃필 무렵에서 묘사되듯이 흰색이 많지만 품종에 따라 분홍색 등 다른 색깔을 띠기도 한다. 산에서 나는 밀이라고 해서 메밀이라고 불린다. 서늘하고 습한 기후와 메마른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병충해 피해도 적은 편이며 생장 기간이 상당히 짧다. 사계절 모두 수확 가능하지만 여름에 수확되는 메밀은 지나치게 글루텐이 적어 맛이 떨어진다고 하므로 주로 겨울에 수확되는 메밀을 높게 쳐준다. 고추는 봄에 심으면 6에서 7월에 하얀 꽃이 피기 시작한다. 꽃 모양은 6개의 각이 있는 별 모양이다. 고추의 꽃은 아래를 보고 피는데 그 속에는 보랏빛 술이 들어있다. 고추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사용된다. 잎은 나물로 무쳐 먹고 고추 안에 들어있는 노란 씨는 고추씨 기름을 만들어 매콤한 음식에 사용한다.
조선 왕조가 일본에 의해 망해 가던 시기에 널리 퍼져서 망국초로 불리던 망초를 닮아서 대망초가 되었다. 한반도에 철도를 지으려고 사용할 나무를 북미 지역에서 들여올 때 씨앗이 묻어 들어와서 전국에 퍼지게 되었다고 한다. 뿌리에서 나온 잎은 땅바닥에 붙어 겨울을 보낸다. 한 송이처럼 보이는 꽃은 여러 개의 작은 꽃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바깥을 꽃사계 잎들이 감싸고 있다. 자기 나무 꽃의 진분홍 비단실처럼 길고 화려한 부분은 꽃잎이 아니라 수술이다. 자기 나무 꽃은 수술이 유난히 아름다운 꽃이다. 그래서 화려한 긴 수술이 곤충을 유혹해서 꽃가루 바지를 한다. 자기 나무의 잎은 한낮에 넓게 펼쳐졌다가 밤이 되면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오므린다. 마치 잠을 자는 모습과 비슷하다. 자기 나무라는 이름은 잠자는 귀신이라는 데에서 온 것이다. 우리 조상은 자기 나무 잎이 서로 합쳐지는 모습이 마치 사이좋은 부부 모습 같다고 하여 자기 나무를 집 주위에 심기도 했다. 향기가 백리까지 간다고 하여 백리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향기가 좋고 꽃이 예뻐서 관상용으로 많이 심고 있다. 백리향은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옆으로 퍼진다. 백리향은 배를 따뜻하게 하고 추위를 제거하며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한다. 꽃은 7, 8월에 흰색 또는 보라색으로 위나 옆을 향하여 피고 끝이 펴진 종 모양이다. 꽃이 피기 전에 꽃봉오리는 풍선처럼 공기가 들어있다. 폐나 기관지에 좋다고 한다. 약용, 식용은 물론 예쁜 꽃 덕분에 관상용으로도 쓰인다. 뿌리는 굵고 줄기는 곱게 자라며 자르면 흰색 지백이 나온다. 이름은 토끼풀이지만 토끼는 토끼풀보다 왕고들빼기나 쓴박이, 민들레 같은 쓴 풀들을 좋아한다. 하얗게 핀 꽃은 토끼의 귀엽고 앙증맞은 꼬리 같기도 하고 토끼가 앉아있는 모습과 비슷해 보여서 토끼풀이 된 것 같다. 꽃은 6월에서 11월에 피고 연한 분홍색 또는 흰색이며 종 모양으로 길이 2cm 정도이다. 꽃받침은 약간 분홍기가 도는 갈색, 꽃은 흰색이며 전형적으로 꽃잎 끝이 뾰족한 별 모양의 연분홍색에 가까운 꽃가루가 묻은 수술대가 특징이다. 친척인 댕강나무와 마찬가지로 꽃 하나하나의 크기는 작별, 여러 개의 꽃다발이 많이 모여서 핀다. 작은 꽃이지만 의외로 향이 좋아서 라일락 비슷한 느낌의 달콤하고 짙은 향기를 맡을 수 있다. 미관상 보기 좋아서 정원이나 공원 같은데 심으면 좋다. 꽃 모양이 나비와 같고 씨앗 모양이 바늘귀를 닮아 나비바늘꽃이라 부른다. 붉은색 꽃을 홍적초, 흰색 꽃을 백접초라고 다시 분류해서 부르는데 이는 꽃이 긴 가지에 앉아있는 듯한
나비 모양과 비슷해서 한자의 나비 적자를 사용해서 부른다. 여러 해살이 풀로써 추위에 강해 자연 상태에서 월동하며 6월에서 10월에 피고 공원이나 도로변에 관상용으로 식재한다. 4개의 꽃잎이 있는데 아래에 비해 위에 2개의 꽃잎이 더 작다. 작살나무는 나뭇가지가 정확하게 3갈래로 갈라진 모습이 마치 작살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살나무 꽃은 아주 작은 분홍색으로 아랫부분은 붙어있고 윗부분은 5갈래로 갈라진 통꽃이다. 작살나무 꽃은 여러 송이가 모여서 피는데도 잎보다 키가 아주 작다. 청주 내곡초에 있는 작살나무는 열매 크기가 작살나무보다 더 작은 좀작살나무이고, 좀작살나무는 작살나무보다 열매가 더 많이 촘촘하게 열리고 열매의 빛깔도 더 진하다. 작살나무 열매는 가을이면 초록에서 보랏빛으로 바뀐다. 작살나무 열매는 새들에게 좋은 먹이가 될 뿐만 아니라 꽃꽂이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된다. 무궁은 끝이 없다라는 뜻이다. 무궁화는 제 이름처럼 여름 한철 끝없이 피어난다. 이렇게 무궁화는 3개씩 꽃봉오리들이 뭉쳐있다. 번갈아 피기 때문에 계속 피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성실함과 끈기를 보여주는 무궁화를 일제시대 때 일본이 없애려고 했다. 무궁화를 만지면 눈병, 피부병이 걸린다고 거짓 소문을 내고 무궁화를 불태워버리기도 했다고 한다. 한편 우리 학교에는 무궁화 품종 중 붉은색이 가장 화려하게 나타나 작은 장미꽃을 연상케 하는 무시 무궁화도 있다. 주변의 물체에 지지하여 자라는 덩굴 식물이다. 기원지는 인도라고 한다. 나팔꽃의 잎은 작은 양의 대기오염 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도 있다고 한다. 관상용으로 전국 각지에서 재배하며 약재로도 많이 쓰인다. 말린 나팔꽃 종자를 견우자라고 하는데 변비를 치료하는 데 쓰였다. 꽃은 아침 일찍 피었다가 점심때가 지나면 서서히 우물아든다. 냇가나 도랑에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로 특유의 향 때문에 생으로 먹거나 요리에 쓰인다. 미나리는 벌레와 질병에 저항력이 강하고 생명력이 끈질기며 물을 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수처리장과 같은 역할도 하였다.
호라에서 넘어온 박이란 의미로 오랑캐 호자를 써서 호박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열매를 맺는 식물로 1톤이 넘는 호박도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덩굴식물이며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다는 등의 표현이 있다. 호박 덩굴은 일단 심어놓기만 하면 아무 데서나 잘 자란다. 대표적인 여름 제철 채소 또는 과일로 여름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있다. 꽃말은 큰 마음이란 뜻을 갖고 있다. 수분 함량이 높아서 땀을 많이 흘린 여름에 섭취하기에 좋다. 아프리카 원산이며 우리나라 전역에서 재배하는데 여러 가지 품종이 있다. 가뭄에 잘 견디는 편이며 특히 가뭄이 들 때 흰작이 되는 과일이기도 하다. 이름처럼 남쪽이 원산지이며 산초와도 비슷하게 생겼다. 열매와 줄기, 잎을 약재로 쓴다. 생약으로 열매를 쓰며 남천실이라고 한다. 가을에 잎이 붉게 물들며 붉은 열매가 다발로 열리는데 이 모양이 상당히 보기 좋아서 관상용으로 많이 가꾸기도 한다. 갓과의 한 해살이 덩굴식물이며 암수한 그루로 7월에서 9월에 노란 꽃이 핀다. 수세미 단독으로 키우려면 해충이 잘 몰려들기 때문에 관리가 까다롭다. 덜 익은 열매를 식용할 수도 있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다 익은 수세미 열매는 말려서 설거지 용도로도 많이 사용한다. 여우파트, 콩과 여우팥 속에 덩쿨성 여러 해살이 풀이다. 여우파트의 꽃은 나비 모양이다. 꽃은 잎 겨드랑이에서 7월에서 8월이 되면 3에서 8개의 홍색 꽃들이 모여서 핀다. 남부지방의 산이나 들에서 많이 자라는 흔한 식물 중 하나다. 식물의 잎 모양이 여우의 머리를 닮았다고 하여 여우파치라고 한다. 땅 속에 있는 줄기에 보리처럼 생긴 덩어리가 있고 잎이 차조와 같고 겨울에도 죽지 않는다고 맹문동이라고 한다. 땅속 덩어리는 밥에 넣어 먹거나 끓여서 차로 마시기도 한다. 보라색으로 잔뜩 피어있는 꽃이 아름다워서 화단에 많이 심는다. 수술은 노란색으로 6개이고 암술은 1개이다. 열매는 얇은 껍질이 일찍 벗겨지면서 바로 씨앗이 나온 후 검은색으로 익는다.
꽃을 싸고 있는 꽃사계 잎을 옆에서 보면 달개의 얼굴이 떠오른다고 해서 달개 장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닭장 옆에 많이 피어 있어서 달개 장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도 한다. 꽃은 아침에 피었다가 오후가 되면 시든다. 파란색 꽃잎으로 물감을 만들어 쓰기도 했다. 7에서 8월에 보라색 꽃이 피고 9월에 열매가 있는다. 풀 전체를 약재로 쓴다. 백일홍은 국화과에 속하는 한 해살이 풀이다. 백일홍이라는 이름은 한자 그대로 100일 동안 피어 있다는 뜻으로 오랫동안 시들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 멕시코 원산이며 관상용으로 재배한다. 국제우주정거장에 체류 중인 미국인 우주비행사가 처음으로 우주에서 꽃을 피우는데 성공했는데 그 꽃이 백일홍이다.